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이런 부등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이나요? 저는 답이 보이네요. 요놈은 1과 3의 절반보다 작다. 요놈은 3과 5의 절반 4보다 작다.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성립하는 것, 즉 답은 2보다 작다. 이게 답이네요. 자, 왜 그렇게 되냐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죠. 범위를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절대값의 정의를 활용해서 한눈에 본다. 그리고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한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함수적 사고, 즉 1차원 문제를 2차원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다라는 게 세 번째 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풀이에 초점을 둬서 설명할 텐데요. 이 2번 정의 입각해서 절대값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같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연습하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죠. 3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양변에다가 2를 다 더해주면 5,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에서 이놈의 정의가 뭘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2라는 점이 있으면 그 2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리가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거리가 3이 되는 어떤 지점의 값, 그러니까 2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어떤 지점 값 5. 그렇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값, 이거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해는 마이너스 1과 5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등식의 문제가 되면 2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것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 지점에 있는 x값들입니다. 그러니까 2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지점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되는 거죠. 이런 값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2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지점보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4가 있고 2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4로부터 그 다음에 2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부터의 거리, 마이너스 4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2로부터의 거리의 합이잖아요. 합이 4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x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4로부터의 거리, 2로부터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합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만일에 x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마이너스 4로부터의 거리, 벌써 6을 넘어버리죠. 더하기 또 2로부터의 거리, 이건 6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4보다 적은 값이 생길 수가 없죠. 여기가 x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4로부터의 거리, 2로부터의 거리는 6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리의 합이 4 이하인 값은 해가 있을 수가 없다. 해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의 정의를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그래프적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가 y 콜 x-2입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오른쪽은 x-2 그래프, 이쪽은 x-2 그래프, 얘는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2를 꼭지점으로 갖는 좌우 대칭이 되는,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냐면 y 콜 3이죠. 그러니까 y 콜 3과 y 콜 절대값 x-2의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그럴 때 이 꺾어진 이 그래프가, 이 녀석이 y 콜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 요 값들, 요 사이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는 누가, 절대값의 그래프가 3보다 이만큼씩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값들은 항상 이런 부등식을 성립하는 거죠. 이 녀석의 값을 어떻게 찾냐면 이게 5인데 얘와 얘가 같아지는 값이니까 x는 5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같아지는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 사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자뇌와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또 그래프적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녀석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든 1차죠. 1차는 무조건 직선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인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만 찾아주면 저기 1을 넣어주면 여기다 2 넣어주면 2 빼기 2는 0이니까 6이 되겠죠. 2,6 됩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4,6이 나와요. 점만 2개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연결만 시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 오른쪽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왔을 때 절대값 그냥 나왔을 때 밖으로 그럴 때 기울기가 2x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러면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기울기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는 무조건 꺾이는 지점만 생각을 해주면 무조건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연결만 시켜주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y = 4잖아요. 두 개 비교해 봅시다. 지금 누가요? 이 직선 y = 4 녀석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값 그래프는 위에 다 있죠. 절대 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4보다 적거나 같은 부분을 만들어주는 어떠한 x값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인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적 사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의적 사고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게 1번 그래프, 이게 2번 그래프예요. 됐나요? 자, 얘가 지금 1번 그래프고 얘가 2번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1번 그래프는 아까도 선생님 말씀했지만 얘가 y일 때 그래프, 그 다음에 얘가 y일 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나올 거고 2번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누가 커야 되나요? 그렇죠. 파란색이 커야 되죠. 파란색이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은 초록색이 위쪽에 있잖아요. 항상 함수값의 비교를 할 때는 그 x값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판단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더 크죠. 자, 그런데 우리는 파란색이 더 커야 되니까 이쪽 부분이 답이겠죠. 그랬을 때 요 부분, 요 값이 중요한 겁니다. 요 값. 서로 간에 같아지는 y값이 같아지는 이 값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좌우 대칭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딱 절반 반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값은 1 더하기 3에 2로 나눠주면 딱 반띵이 된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겨주면 딱 겹치니까요. 합동이니까요. 좌우 대칭이 되는 합동이니까 이거는 반띵이 될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되나요? 여기 있는 오른쪽 그래프는 x-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x 플러스 3이니까 이 두 녀석이 만나는 지점 정리해주면 2x는 4가 나오니까 x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2가 됩니다. 교점에 x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이 2보다 작은 부분에는 항상 누가 크다? 파란색이 크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 반띵 3과 5의 반띵 4보다 작은 지점 이쪽이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항상 누가 크다? 이렇게 지금 초록색 그래프 얘가 항상 크다 나오니까 이쪽 범위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풀이는 둘 다 성립하는 거니까 x가 2보다 작다와 x가 4보다 작다를 연립하는 거니까 자, 답은 그래서 2보다 4보다 작다니까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은 어디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정의적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의 정의를 활용하면 아주 또 쉽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면 이렇게 1하고 3이 있어요. 자, 그런데 1에서부터의 거리와 3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지점이 어딜까요? 딱 반이죠. 여기가 뭐 같단 말입니다. 여기가 딱 반띵 2. 됐나요? 자, 그런데 3으로부터의 거리가 1에서부터의 거리보다 오히려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은 뭐냐면 이쪽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건데, 자, 왼쪽으로 오면 그러면 이 거리가 3으로부터의 거리가 1로부터의 거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2보다 왼쪽에 있는 값들, 이런 값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정의적 사고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잔해와 운해를 같이 사용하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풀이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여러분들한테 편할 겁니다. 자,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1번, 2번, 3번 그래프가 있다면 이게 1번, 2번, 3번 그래프인데,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그럴 때 항상 3번이 커야 된다. 주황색이 항상 위쪽에 있는 것, 주황색이 항상 위쪽에 있는 것, 여기 되나요? 여기는 주황색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주황색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보다 작은 부분, 이쪽에 있는 값들을 넣어주면 항상 주황색이 위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눈에도 잘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쉽다 이거죠. 얘를 y, 얘를 y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아주 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야기했죠. 자, 있으면 여기가 1이다, 여기가 5다. 그러면 뭐만 잡아라? 1일 때의 함수값만 잡아라. 그래서 x에다 1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아니죠. 절대값이니까 4가 나오네요. 그죠? 1,4를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5를 넣어줍니다. x에다가 5 넣어주면 0, 이쪽에다 5 넣어주면 4 되니까 역시 5,4를 지나네요. 자, 그 오른쪽은 그냥 나올 때 기울기가 2x 나오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이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 = k. 그런데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요.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y = k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 결국 요런 파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크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k값이 4보다, 이 4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k가 4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만일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같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크거나 같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우리가 찾고 하자는 k값의 범위는 이게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 꽤 복잡한 문제 같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두 가지 문제의 풀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눈에 그냥 바로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까요? 선생님이 절대값의 정의적 사고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만큼 풀어주고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A와 B의 반띵이다. 반띵이 뭘까요? 2분의 A 더하기 B다. 됐죠? 근데 어디로부터의 거리가 더 커야 된다? A로부터의 거리가 더 커야 된다. 그럼 B쪽으로 좀 치우쳐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A, B가 있으면 그러면 딱 가운데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인데, 이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A까지의 거리가 더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이 이 점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의 답은 X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이만큼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하고 뭐 C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하고 C 사이에 딱 가운데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은 C로부터의 거리가 A로부터의 거리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쪽의 거리하고 이쪽의 거리가 지금 같을 텐데 이쪽은 안 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들은 거리가 더 크겠죠. 됐나요? 어렵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 B가 아니고 C네요. A 더하기 C보다 작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만큼 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합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그러면 딱 반띵 정리를 해줍니다. 뭐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자, 2분의 C 더하기 D다. 자, D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야 되니까 D까지 거리가 더 길어야 되니까 이쪽 부분 되겠죠, 그죠? 이쪽 길이가 이쪽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 2분의 C 더하기 D다. 자,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리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는 뭐 2분의 A 더하기 C, 여기는 뭐 2분의 C 더하기 D. 그런데 이 녀석은 얘보다 크다가 나오고 얘는 얘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얘보다 작다가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됐나요? 자, 이 녀석을 함수적으로 한번 사고해 볼까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번 사고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했던 것처럼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3개를 그려주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정리한 것을 그려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B예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가 D입니다. 꼭지점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1번이라 그러고 얘를 2번이라 그러고 얘를 3번이라 그러고 얘를 4번이라 그래요. 자, 그럼 1번 그래프가 얘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1번 그래프, 얘가 2번 그래프, 얘가 3번 그래프, 얘가 4번 그래프가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 4번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크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범위는 어디가 될까요?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점선 그어놓은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4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번이 크고 그 다음에 2번이 크고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여기는 1번 되겠죠. 그러니까 충족시켜주는, 얘를 충족시켜주는 선은 여기 있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디 존재하냐면 요거 A와 B의 사이, 그 다음에 A하고 C의 만나는 교점의 요 부분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C, 요 사이가 요놈과 요놈 사이가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나오는 부등식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만들죠. 정석으로 푸는 부분, 범위를 나눠서 푸는 부분, 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너무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풀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신 절대값의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